어젯밤 아버지라 부르던 사람이 숨을 거뒀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자가 제 앞에 섰죠. 네가 민선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손에는 제가 쓴 영수증이 들려 있었거든요. 26해 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강민선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월세 35만 원, 보증금 5배품 500만 원. 창문을 열면 건너편 건물 벽이 보였고 환기구에서는 늘 튀김 냄새가 올라왔다. 그녀는 그 냄새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민서는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다. 거울 속 얼굴은 늘 같았다. 창백하고 무표정하고 감정이 지워진 얼굴. 그녀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낮 근무와 저녁 근무를 번갈아 했고 가끔은 야간도 들어갔다. 시급은 9,860원.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거기서 월세와 공과금, 식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그래도 민서는 불평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그녀에게 불평이란 사치였다. 편의점은 성북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있었다. 낮에는 주부들과 학생들이, 저녁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들렀다. 민서는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았다.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건넸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 영수증 뒷면에 송글씨로 메모를 남기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짧은 문장이었다. 대부분의 손님은 영수증을 버렸고 그 메모를 읽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민서는 계속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글씨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민서의 글씨는 또렷하고 단정하고 기울기가 일정했다. 붓펜을 쓸 때도 볼펜을 쓸 때도 그 글씨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그 글씨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 11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민서는 저녁 근무를 서고 있었다.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손님은 뜸했고 그녀는 유통기 안이 지난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검은 코트, 회색 머플러, 깔끔하게 빗은 머리카락.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음료 코너로 걸어가 캔커피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섰다. 민서는 바코드를 찍었다. 천모펜이 500원입니다. 남자가 카드를 내밀었다. 민서는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출력했다. 습관대로 뒷면에 펜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그녀는 영수증을 건넸다. 남자가 받아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시선이 영수증 뒷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기요, 손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민서의 얼굴을 훑었다. 이마, 눈썹, 코, 입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이 글씨, 그가 중얼거렸다. 네가 쓴 거야? 민서는 당황했다. 손님이 영수증 메모에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다. 네, 제가 썼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 글씨체, 그가 말했다. 내 딸이야. 민서는 얼어붙었다. 남자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6년 동안 찾았다. 정적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없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고 다시는 찾지 않았다고. 그래서 민서는 묻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지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를 딸이라고 불렀다. 죄송합니다만 민서가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 이거 봐.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아기가 있었다. 여자는 웃고 있었고 아기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9년 3월. 민서 첫돌. 민서의 심장이 멈췄다. 그 글씨체. 어머니의 글씨체. 그날 밤 민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남자. 그는 자신을 윤재현이라고 소개했다. 가 그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민서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 사진 뒷면의 글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카페는 한산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민서는 물만 주문했고 윤재현은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처음부터 말해줄게. 그가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와 나는 27에 만났다. 1997년이었어. 나는 그때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네 어머니는 그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지. 민서는 말하지 않았다. 듣기만 했다. 우리는 1년 만에 결혼했어. 1998년 봄이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네가 태어났지. 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예뻤어. 눈이 크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지. 네 어머니를 닮았어. 민서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늘 야위어 있었고 웃는 일이 드물었다. 민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지친 여자였다. 그런데 왜? 민서가 물었다. 왜 헤어졌습니까? 윤재현이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네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았어.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했지. 결혼한 뒤에도 계속 갈등이 있었어. 그러다 네가 돌이 되던 해 그는 멈췄다. 내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윤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나는 찾았어. 26년 동안. 경찰에 신고하고 흥신소를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어. 그런데 네 어머니는 이름을 바꾸고 지역을 옮기고 흔적을 지웠더군.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는 늘 이사를 다녔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다시 서울로. 한 곳에 오래 머무른 적이 없었다. 민서는 그게 형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 어머니는 윤재현이 말했다. 나한테서 널 숨기려 했던 거야. 문이 열린다.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왜 어머니는 저를 숨겼습니까?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그가 말했다. 내가 26년 동안 모은 기록이야. 탐정 보고서, 병원 기록, 학교 서류. 네가 살았던 곳, 네가 다녔던 학교, 네가 일했던 곳 전부 다 있어. 민서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왜 지금 나타난 겁니까? 그녀가 물었다. 윤재현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내 글씨체 때문이야. 그가 말했다. 내 어머니는 글씨체에 집착이 있었어. 넌 어머니한테 글씨를 배웠지?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글씨체는 내 어머니와 똑같아. 윤재현이 영수증을 꺼냈다. 나는 내 어머니 글씨체를 절대 잊지 못해. 결혼할 때 청첩장을 직접 썼거든. 그 기울기, 그 굵기, 그 강역. 똑같아.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네가 내 딸이라는 건 확실해. 민서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원룸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췌장암이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고 어머니는 치료를 거부했다. 민서가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민서는 장례를 혼자 치렀다. 문상 온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친구도 친척도 없었다. 민서는 그때 처음 어머니의 외로움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나타났다. 26년 동안 자신을 찾았다는 남자. 민서는 테이블 위의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봉투를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왜 그녀를 숨겼을까? 정말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민서는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윤재현을 입력했다. 결과가 떴다. 윤재현 대표 세종그룹 식품사업부 경영총괄. 윤재현, 올해의 경영인상 수상. 세종그룹 창업주 윤석준 회장의 차남, 윤재현 대표. 민서의 손가락이 멈췄다. 세종그룹. 그녀도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대형마트, 호텔, 식품업체를 거느린 대기업, 뉴스에 자주 나오는 재벌가. 그러니까 윤재현은 재벌 2세였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면 민서는 재벌가의 손녀였다. 휴대폰 화면이 꺼진다. 민서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재벌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편의점에서 시급을 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그때 전화가 울렸다. 윤재현이었다. 민서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민서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가를 냈다. 점장은 묻지 않았다. 민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서는 집에서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있었다. 탐정 보고서, 병원 기록, 학교 서류, 주민등록 이력,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문서는 병원 기록이었다. 1999년 3월 서울 참병원. 환자명 강민서. 생년월일 1999년 1월 15일. 보호자 강수연, 애모, 윤재현, 부. 민서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 이름이 있었다. 출생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음 문서를 넘겼다. 학교 서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성적표, 탐정이 수집한 기록들이었다. 민서는 그 기록들을 훑어보았다. 2002년 부산 모보음 초등학교 입학, 2008년 대전 모보음 초등학교 전학, 2011년 서울대암 중학교 입학, 2014년 인천 청드레암 고등학교 전학. 어머니가 그녀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닌 기록이었다. 한 곳에 3년 이상 머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탐정의 보고서가 끼어 있었다. 2006년 3월 부산 난동 거주 확인, 접근 시도했으나 대상 이사. 2009년 8월 대전 담동 거주 확인, 접근 시도했으나 대상 이사. 2012년 5월 서울 담동 거주 확인, 접근 시도했으나 대상 이사. 윤재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26년 동안 그녀를 찾았다. 민서는 마지막 문서를 펼쳤다. 그것은 탐정의 최종 보고서였다.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온이동 편의점 근무 확인. 대상의 필적 확보, 의뢰인의 소지 필적과 대조 결과 유사도 97%. 신원 확인 완료. 대상은 의뢰인의 딸 강민서로 추정됨. 민서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윤재현은 그녀의 글씨체로 그녀를 찾아낸 것이다. 민서는 윤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세종그룹 본사를 찾았다. 건물은 여의도에 있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 민서는 그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 달랐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십니까? 윤재현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다. 민서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눈빛이었다. 민서는 평범한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표정이 달라졌다. 32층으로 올라가세요. 민서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32층에 도착하자 윤재현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다. 왔구나. 그가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대표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민서는 소파에 앉았다. 윤재현은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를 받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26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 왜 어머니가 저를 숨겼는지요? 윤재현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게 알고 싶었다. 그가 말했다. 내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편지 한 장 없었지. 나는 처음에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치매였지.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 윤재현이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 문제는 내가 해결했다라고 했어. 민서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몰라. 윤재현이 말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었던 거야. 네 어머니가 혹시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지. 민서는 생각했다. 어머니는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냈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라.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는 한 가지를 남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또 되면 스스로 열 거라고. 윤재현의 눈이 커졌다. 그 봉투 어딨어? 집에 있습니다. 민서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윤재현은 따라오지 않았다. 민서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혼자서 그 봉투를 열어야 했다. 봉투는 옷장 서랍 안에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민서는 그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낡은 갈색 봉투였다. 어머니의 글씨로 민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서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뭉치가 있었다. 편지를 먼저 읽었다. 민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네가 원망할 거라는 거 알아.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왜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았냐고.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지켜야 했다. 함께 넣은 서류를 봐라. 그게 진실이다. 그 사람들은 널 원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그들에게 넌 걸림돌이었을 뿐이야. 나는 네가 그곳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떠났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알아라. 내가 한 모든 건 너를 위한 거였다. 엄마가. 민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 서류는 진단서였다. 1999년 3월 서울 병원. 환자명 강민서. 진단명 선천성 심장질환, 심실중격 결손증. 소견. 수술 필요, 수술 비용 약 3천만 원.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해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랐다. 다음 서류를 넘겼다. 그것은 각서였다. 본인 윤재현은 아래 조건을 수락한다. 1. 강수연과의 이혼에 동의한다. 2. 자녀 강민서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다. 3. 향수 강수연 및 강민서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위 조건을 수락하는 대가로 본인은 자녀의 수술비 3천만 원을 지급받는다. 1999년 4월 10일 윤재현, 서명. 민서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윤재현이 그녀를 팔았다. 3천만 원에. 민서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윤재현의 말과 어머니의 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다. 26년 동안 찾았다던 남자가 실은 돈을 받고 자신을 포기했다.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에는 그의 서명이 있었다. 민서는 그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필체가 어딘가 어색했다. 기울기가 불규칙하고 획이 떨렸다. 그녀는 탐정보고서를 다시 꺼냈다. 윤재현이 준 서류 중에는 그의 친필 메모도 있었다. 명함 뒷면에 적힌 연락처였다. 두 서명을 비교했다. 다르다. 기울기도, 굵기도, 회기 끝도. 각서에 서명은 윤재현의 글씨가 아니었다. 누군가 위조한 것이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어머니를 속인 것인가? 민서는 윤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2시였다. 여보세요? 잠이 덜 깬 목소리였다. 서명 위조입니다. 민서가 말했다.
그 각서, 당신 서명이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현이 민서의 원룸을 찾았다. 그는 각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나는 이런 각서를 쓴 적 없어. 그러면 누가 쓴 건가요? 윤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어머니?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 어머니가 한 짓이야. 민서는 말하지 않았다. 윤재현이 설명했다. 우리 어머니는 내 어머니를 싫어했어.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그런데 네가 아프다는 걸 알고는 그는 눈을 감았다. 내 어머니한테 접근한 거야. 내 이름을 팔아서 수술비를 미끼로.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쫓아낸 거네요. 그런 셈이지. 26년 동안 민서가 말했다. 26년 동안 내 어머니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26년 동안 나를 찾아다녔고요.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서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나쁜 건 당신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래? 그러면 이건 끝난 건가요? 윤재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혼자 이런 짓을 못해. 누군가 도와줬을 거야. 서류를 위조하고 네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그게 누군지 알아내야 해.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복수하려고요? 아니. 윤재현이 말했다. 진실을 알려면. 일주일 뒤 윤재현은 한 가지를 알아냈다. 어머니의 비서였다. 윤재현의 어머니에게는 개인 비서가 있었다. 김정숙이라는 여자. 30년 넘게 그녀를 보좌한 사람이었다. 김정숙 씨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윤재현이 말했다. 요양원에 있어요. 민서는 함께 가겠다고 했다.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은 깨끗했다. 김정숙은 80대였다. 거동이 불편했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 하지만 윤재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재현 도련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들었어요. 윤재현은 침대 옆에 앉았다. 정숙 씨,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가 민서를 가리켰다. 이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김정숙은 민서를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하이, 수연 씨 딸? 민서의 심장이 뛰었다. 기억하시네요. 윤재현이 말했다. 그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마님이 시킨 거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각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도련님 서명을 좀 흉내내서 그걸 수연 씨에게 주면 수연 씨가 떠날 거라고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민서가 물었다. 김정숙이 민서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아팠잖아요. 심장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죠. 수연 씨는 친정도 없고 도련님은 그때 아직 젊었고 마님이 그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각서를 보여주면서 도련님이 돈을 받고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수연 씨가 믿었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떠났어요. 민서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속은 것이다. 26년 동안. 도련님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재현이 물었다. 마님은 도련님에게 수연 씨가 도망갔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요. 도련님이 찾으려고 할 때마다 마님이 막았어요. 흥신소에도 손을 써서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렸죠. 윤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6년 동안 찾았는데 어머니가 방해를 한 거였어. 김정숙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저는 마님의 말을 따랐을 뿐이에요. 정정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가시죠. 민서와 윤재현은 요양원을 나왔다. 주차장에 서서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 윤재현이 말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네 인생이 아버지 잘못은 아닙니다. 민서가 말했다. 윤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민서가 그를 아버지야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끝난 겁니다. 끝났다고 윤재현이 물었다. 그렇게 쉽게?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돌아가신 사람을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남은 건 아버지와 저뿐입니다. 윤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야? 원하신다면 민서가 말했다. 앞으로는 연락하셔도 됩니다. 2달 뒤, 민서는 편의점을 그만두었다. 윤재현이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세종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 세종푸드의 마케팅팀이었다. 민서는 처음에 거절했다. 아버지의 힘으로 들어가는 건 싫다고 했다. 윤재현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대신 민서가 스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채 정보를 알려주었다. 민서는 이력서를 넣었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그녀의 실력으로. 민서는 세종푸드에 입사한 뒤 윤재현과의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서라는 이름 그대로 일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민서는 그게 좋았다. 하지만 소문은 돌게 마련이었다. 어느 날 임원회의에서 윤재현이 민서를 언급했다. 그녀가 올린 마케팅 보고서를 칭찬한 것이다. 마케팅팀 강민서 씨 보고서 봤습니다.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퍼져나갔다. 왜 대표가 신입사원을 알고 있을까?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민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윤재현의 형, 윤재원이었다. 윤재원은 세종그룹의 부회장이었다. 창업주 윤석준의 장남.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동생 윤재현과 오랜 갈등을 빚어온 사람. 그는 민서의 존재를 알아챘다. 그리고 조사했다. 2주 뒤 윤재원은 윤재현을 찾아왔다. 재현아, 그가 말했다. 그 마케팅팀 신입사원, 내 딸이라며? 윤재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듣긴? 조사하면 다 나와. 윤재원이 서류 봉투를 던졌다. 출생 기록,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 다 있어. 윤재현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요? 숨기면 안 되지. 윤재원이 말했다. 그룹 후계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민서는 경영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나중엔 윤재원의 눈이 차가워졌다. 내 딸이 회사에 있는 건 부적절해. 내보내. 윤재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서의 일자리에 형이 간섭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 윤재원이 웃었다. 부회장인 내가? 민서는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제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가 누구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재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가 말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일주일 뒤 민서는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강민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인사팀장은 서류를 펼쳤다. 최근에 외부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서 씨가 윤재현 대표의 딸이라는 소문이 있다고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입니까? 차포, 네.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입사 지원서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직계 가족이 임원이면 고지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요.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그 조항을 몰랐다. 입사할 때 확인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규정 위반입니다. 인사팀장이 말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민서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려 한 게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 그녀가 틀렸다. 민서는 윤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재현의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인사팀에서 연락 왔지? 네. 형이 한 짓이야. 내부 규정을 이용한 거지. 내가 처리할게. 아니요. 민서가 말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실력으로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서야, 윤재현이 말했다. 네가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 민서가 말했다. 저는 아버지 그늘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강민서라서가 아니라 실력 있는 직원이어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윤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는 그가 이해했다는 걸 알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민서는 경위서를 제출했다.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민서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일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민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했다.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민서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획한 마케팅 캠페인이 매출을 15% 올렸다.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대표 딸이라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누군가 말했다. 일 잘하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일했다. 6달 뒤 민서는 마케팅팀 대리로 승진했다.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결과였다. 윤재현은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민서가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이다. 승진 발표가 난 날 민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리가 됐습니다. 축하한다. 윤재현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기분이 어때? 좋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제 힘으로 해냈으니까요. 윤재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민서야? 네. 고맙다. 민서는 멈칫했다.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줘서.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26년을 떨어져 있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랐다. 저도요. 민서가 말했다. 기회를 주셔서요. 1년 뒤. 민서는 세종푸드 마케팅팀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었지만 그 이름으로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했다. 강민서, 편의점 알바에서 시작해 자신의 힘으로 자리를 만들어 온 사람. 어느 날 저녁, 민서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예전에 일하던 그 편의점이었다. 지금은 다른 알바생이 일하고 있었다. 민서는 캔커피를 집었다. 계산대 앞에 섰다. 영수증을 받았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민서는 웃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영수증 뒷면에 적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알바생이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영수증을 그에게 건넸다. 힘내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섰다. 문이 닫힌다. 민서는 걸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26년 전 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떠났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결정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지키려 했다.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26년 동안 아버지는 그녀를 찾았다. 진실을 모른 채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민서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 누구의 딸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였다. 어머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민서는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불이 하나씩 꺼진다.